가증스럽게 놀아대는 간악한 쪽발이들을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아직 정신을 덜 차리고 못되게 나오는 일본 놈들에게 단단히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오만망잔 아베는 과거를 오물 쪼개버리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요소를 늘어놓았다. 아베 몰골을 통해 파렴치하고 간특하고 악착스럽게 이를 데 없는 사무라이 악종들의 집합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실감하면서 경악과 분노의 치를 떨고 있다. NHK 방송에 미친 망동은 애로운 섬나라 정치 난쟁이들의 단말마적인 발악에 불과하다. 제 아무리 구린내나는 쓰레기를 도자기에 싸서 미친 개 나발을 불어대도 쓰레기는 오물통으로 가기 마련이다. 僕は引退してきたことないような外でございまして、我々もっと考え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 아베 패당은 특대형 반인륜 범죄인 성노예 범죄를 덮어버리려고 그처럼 지랄 발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정치가들은 우리 과거 피해자들과 유가족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다. 2018년 4월 25일 평양. 보도를 마칩니다. 오늘 민소. 흔히 정치는 생물체라고 합니다.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변화무쌍하고 틀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죠. 혼수성태의 단식도 그렇고요. 드루킹 특검도 그렇고 말입니다. 외교는 예술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요.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프닝에 들려드린 조선중앙TV의 보도. 요즘 스브스 약바는 것 같아요. 네, 스브스는 SBS의 자식뻘 됩니다. 스브스. 조선중앙통신은 이렇게 전했는데요. 평양 문턱을 넘어서 보려고 구차하게 빌붙으며 별의별 술수를 다 쓰고 있지만 지금처럼 놀아댄다면 언제 가도 그것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좀 심한 표현 같습니다만 섬나라 난쟁이, 간악한 쪽발이, 보잘것없는 일본 열도 등등의 거친 표현도 난무합니다. 일단 속이 시원하긴 합니다.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요. 네, 인터넷이긴 합니다만 조선중앙TV가 유튜브를 통해서 제재 없이 유통되는 것도 되게 신기한 일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요. 아마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갔을 것 같긴 합니다만, 네. 평화, 통일, 꼭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서로 왕래하다 보면 자연스레 길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민소. 조가항공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에는 조원태 사장인데요. 게임을 하다가 위험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나오면 게임 화면이 끊긴다는 이유로 1등석에는 경고방송을 하지 말라는 지시. JTBC 보도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들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기내 1등석에서는 비행과 관련한 경고방송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위험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나오면 기내 모니터의 게임 화면이 끊긴다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대한항공은 실제로 경고방송 지침을 바꿨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 난기류로 비행기가 흔들릴 때 대처 방안을 담은 직원용 안내문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래 난기류가 발생하면 모든 좌석에 경고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1등석과 비즈니스석에는 방송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시 적용하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승무원들은 조원태 사장 지시 때문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조 사장이 게임을 하다 난기류 경고방송 때문에 화면이 끊기자 화를 냈다는 겁니다. 게임 집중하다가 이게 화가 났나 봐요. 화를 내면서 스블러스 사인 나면 개별 안내하라고. 승무원들은 이 같은 조치가 비행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승객들 무조건 벨트를 다 착용을 해야 돼. 승객들도 조금 혼란도 갖고 계실 수 있어요.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조 사장 지시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며 모든 좌석에 방송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히 의뢰 반란이라도 해도 되겠죠. 조가항공 사모 이명희 씨에게 당했던 피해자들이 속속 증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명희 씨 운전기사였는데요. 운전 중에 침을 뱉고
신발을 던졌다는 겁니다. 대한항공 3남매의 어머니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8명의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이명희 씨 운전기사는 운전 중 이 씨가 침을 뱉고 신발을 던지기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이 진술을 확보한 피해자는 모두 8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장 현장 피해자 외에 하청업체 직원과 수행원 등입니다. 경찰은 특히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운전기사 A씨의 진술을 최근 확보했습니다. A씨는 여러 해 동안 이씨의 수행기사로 일해와 집안 내부 사정에 밝은 인물입니다. 경찰은 A씨를 불러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이씨의 막말 녹음 파일도 확보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수행기사로 일하며 안전에 위협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운전을 못한다며 욕설을 하고 뒤를 돌아보라고 해 고개를 돌리니 침을 뱉었다고 말했습니다. 운전 중인 자신의 뒤통수에 신발을 벗어던진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A씨는 이씨의 폭행에 사고가 날 뻔하기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운전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면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가중처벌됩니다. A씨는 이씨에게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다 시민단체 변호사를 찾아 피해 상담을 받기도 했습니다. 바로 뒤에서 너는 길도 모르고 차 끌고 나왔냐 하면서 그런 일이 허위티양이고 그만두고 시민단체를 찾아가서 좀 도움을 받겠다. 내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 진술 확보에 주력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이명희 씨를 상습 폭행 혐의 등을 적용해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오늘 민소. 요즘 가히 뉴미디어 시대죠. 제가 볼 때는 스브스하고 JTBC가 제일 잘하는 것 같긴 해요. 네. 조금 열려 있다고 볼까요? 과거와 다르게요. 뉴미디어가요. MBC가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그 망가진 조직을 추스리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스브스의 오디오 콘텐츠입니다. 읽기 싫을 때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더 길어도 무방할 것 같고 말이죠. 한번 전해드릴게요. 저희도 사실 이런 쪽에 도전을 해보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참 이런 류의 콘텐츠들이 수익 모델이 만만치 않단 말이죠. 네. 미세스 DDY의 열정과 배려, 관심이라고? 인천 하얏트 건설 기록에 나타난 이명희 씨의 행적. SBS 경제부 조성현 기자의 취재 파일입니다. 미세스 DDY,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씨를 그룹 내에서 가리키는 암호 코드입니다. 조양호 회장의 코드인 DDY 앞에 부인을 뜻하는 미세스를 붙인 겁니다. 미세스 DDY 이명희 씨는 폭행과 밀수 혐의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관세청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직폭력, 강력범죄, 지능범죄 사범들이 주로 서는 광역수사대 포토라인에 미술관을 운영하는 재벌 사모님이 서게 되다니 그 자신에게도 한진그룹 직원들에게도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진그룹은 지난 9일 이명희 씨가 연루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 긴 해명 자료를 내놨습니다. 그중 한 가지 내용이 눈길을 끕니다. 그룹 내 직책이 없는데도 그랜드 하얏트 인천의 업무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양호 회장의 지시로 컨설턴트 자격으로 호텔 정원 관련 사항을 점검한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하지만 호텔 직원들과 공사업체 관계자들의 증언은 그 정도가 아니었음을 증명합니다. SBS는 최근 제보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제보자는 2003년 준공된 그랜드 하얏트 이스트의 건설 기록지 일부를 보내왔습니다. 건설 기록지는 설계부터 준공까지 건설의 전 과정을 집대성한 자료로 그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A부터 Z까지 기록한 책자입니다. 그 책자에 얕은 연못인 물 숫자, 수공간을 어떻게 설명해 놨는지 볼까요?
이 공간은 미세스 디디와이님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새롭고 창조적인 장소로 연출되었다. 미세스 디디와이님의 열정과 깊은 배려와 관심으로 이 부분의 공사가 진행되었다. 미세스 디디와이님은 옥의 조경을 설명하는 장에도 등장합니다. 이곳의 조경 계획과 시공은 전적으로 미세스 디디와이님의 각별한 애정의 산물이다. 건물 설계도와 조감도 등 기술적인 내용이 빼곡한 건설 기록지에 낯뜨거운 사주부인 찬양이 이어졌던 겁니다. 이명희 씨는 호텔의 인테리어와 조경 등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컨설턴트 수준을 넘어선 것이었다고 관계자들은 증언합니다. 제보자가 전하는 일화 한 토막입니다. 한일 월드컵이 한창이던 2002년 인천 영종도 칼호텔, 지금의 하얏트 이스트 현장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호텔 2층 야외 공간은 사모님 의견이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됐고 거의 그 사람 맘대로 호텔 설계가 변경됐습니다. 회장 부인 지시로 2층 5개 조경에 해외에서 수입한 각종 야생화를 심었죠. 한 번은 사모님이 현장에 나왔는데 마침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자기 지시로 심은 야생화 정원에 배수가 잘 되질 않자 왜 이렇게 배수가 좋지 않느냐고 협력사 조경 시공 소장한테 물었어요. 소장이 답변을 잘 못하니까 갑자기 신발을 벗고 물이 찬 정원 안에 들어가서 야생화를 막 뽑아서 사방에 집어 던지면서 소리 지르고 욕하고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경악을 했지만 늘 있는 일이라 또 재수없는 날이구나 했죠. 사전은 컨설턴트를 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의견이나 조언을 말해주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하지만 이런 제보들을 종합해보면 이명희 씨의 행태는 컨설팅이 아니라 그냥 갑질입니다. 하긴 이명희 씨는 해명 자료에서 직원들에 대한 폭언도 제안 또는 조언이라고 표현했죠. 그 해명 자료는 이 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이 문장을 조율한 자료여서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이 씨 측이 펼칠 방어 논리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인천 하얏트 건설 현장에서 컨설팅, 아니 갑질을 계속하던 이명희 씨는 결국 2014년 하얏트 웨스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대형 사고를 칩니다. 이미 뉴스에서 많이 보신 호텔 난동 영상이 바로 그때 찍힌 겁니다. 조만간 경찰과 관세청에 소환될 이명희 씨에게 이 씨 측 해명 자료의 표현을 빌려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국민들과 한진그룹 직원들 앞에 정중히 제대로 사과하시라고. 조언도 하고 싶습니다. 처벌을 피하려고 꼼수를 쓰기보다 돈 없는 갑질과 폭언, 폭행 등의 행위에 대한 죗값을 달게 치르시기를. 네, 내용이 참 가관이죠. 무슨 조가일가의 찬양을 아주 그냥 이런 게 부끄럽지 않나요? 네, 참, 참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리네요. 쇼티, 정혜림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쇼티, 요즘 인기 폭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항공 노동자들이 촛불 집회를 열면서 가면을 쓰고 등장하고 있죠. 이 가면의 이름은 가이포스크 가면이라고 하는데요. 민중의 소리 쇼티 제작진이 가이스포크 가면의 의미를 다뤘습니다. 거리나 뉴스에서 한 번쯤은 봤을 이 가면, 이름을 아시나요? V4 벤테타 가면이라고도 불리는 이 가면의 정확한 이름은 가이포크스입니다. 불의에 맞선 저항의 상징이 된 가이포크스에 대한 모든 것, 지금 시작합니다. 가이포크스가 유명해진 건 영화 V4 벤테타를 통해서입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이 똑같은 가면을 쓰고 똑같은 구호를 외치는 장면. 영화 개봉 후 이 명장면이 세계 각국의 시위에서 재현됐었죠. 그럼 이 영화가 가이포크스 가면의 원조냐? 그건 아닙니다. 놀랍게도 가이포크스는 영국의 실존 인물입니다. 17세기 영국 의회 의사당 폭파 테러를 시도한 인물이죠. 그럼 혁명가? 그건 아닙니다. 종교 문제였어요. 그럼 좀 더 들여다볼까요? 당시 왕이 제임스 1세였는데요.
그 시절 영국에서는 카톨릭과 청교도에게 성공회 개종을 강요하는 종교 탄압이 있었습니다. 제임스 1세 역시 그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죠. 이에 반발한 카톨릭 집단이 영국 의회 의사당을 폭파시킨 테러를 계획합니다. 여기서 이 가이 포크스는 폭약통에 불을 붙이는 임무를 맡았는데요. 불행히도 테러 직전에 현장에서 붙잡혀 처형을 당하죠. 가이 포크스가 붙잡힌 11월 5일, 영국 왕실은 왕이 살아남은 걸 기념해 감사절로 정하고 불꽃놀이를 합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시민들은 축제 현장에 가이 포크스 가면을 쓰고 가는데요. 이 저항이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매년 11월 5일이면 가면을 쓰고 인형을 태우며 화려한 불꽃놀이를 즐기게 됐습니다. 이 날을 가이 포크스 데이로 부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가이 포크스는 두 가지 의미를 남겼습니다. 하나는 영어 단어 가이. 이날 태우는 인형을 가이 포크스의 이름을 따서 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단어가 바로 그 가이, 불특정 남성을 지칭하는 용어로 굳혀졌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건의 본질인 저항, 거대 권력에 저항하는 상징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 가이 포크스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소설이 80년대에 출간됩니다. 우리가 아는 제목, V4 벤데타. 이 소설의 사파에 나오는 가이 포크스 가면이 오늘날 보는 그 가면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설에서도 영국 의회 의사당 폭파를 계획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지배층에 대한 분노와 저항을 상징하는 가이 포크스 가면의 의미를 살려냈죠. 이 소설에서 주인공은 가면을 절대 벗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이 포크스 가면에 또 하나의 상징이 추가됩니다. 바로 익명성이죠. 자신을 절대 드러내지 않는 것. 저항과 익명성이 가이 포크스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된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V4 벤데타가 개봉합니다. 영화에서 가이 포크스 가면은 부당함에 저항하는 익명의 테러리스트로 그려지는데요. 원작의 저항과 익명성이라는 상징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명장면은 가이 포크스 가면에 또 하나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가면 시위. 너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 즉 집단성이라는 상징을 추가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가이 포크스 가면은 저항, 익명성, 집단성 이 세 가지를 상징하며 두루두루 쓰이고 있습니다. 광화문에서도 가이 포크스 가면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가면의 세 가지 상징을 너무도 선명히 담은 시위였는데요. 바로 대한항공 직원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오랫동안 참고 지내야 했던 대한항공 직원들이 회장 일가의 갑질에 항의하기 위해 함께 거리로 나섰는데요. 사측의 참여자 색출을 봉쇄하기 위해 이 가면을 썼다고 합니다. 가이 포크스 가면의 의미가 가장 잘 살아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대한항공 직원들의 싸움이 외롭지 않도록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민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확실히 오디오는 마이크 빨인 것 같아요. 좀 더 묵직해졌죠, 어제보다요. 북미 회담이 예정되어 있어요. 남과 북이 속도를 냅니다. 내일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요. 판문점 선언 이행을 논의하게 되는데요. 의제가 군사회담, 아시안게임 공동 참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시자 회담, 또 개성에 설치하기로 합의한 남북 공동사무소 개설건, 이 정도일 듯해요. 네, 촛불 한번 잘 들면 이처럼 세계사가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네요. 우리 국민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연예팀 현석훈 기자였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민소